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절대 성형을 해라, 성형하면 좋다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 전혀 아니고요.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좀 낯설죠? 여기는 제 친한 언니네 집이고요. 티코 보여줘도 돼요? 티코! 이리 와! 티코 테이블! 옳지. 아이 귀여워. 핑구도 이리 와. 이리 와. 오, 이놈의 새끼. 핑구랑 티코입니다. 아이고 귀여워. 아이고 그래 알았어. 네 귀엽죠? 알아요? 지들도 귀여운 거 지들이 제일 잘 알아요. 이거 봐. 가 이제. 오늘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주셨던 저의 이제 가슴 성형 Q&A를 좀 가져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. 일단 질문을 좀 받아왔어요.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추려서 메모장에다 좀 적어왔는데 그걸 좀 토대로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궁금증이 해결되길 바라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인사는 짧게, 간단 명료하게. 자, 일단 수술을 한 지 얼마나 지났냐면요. 잠시만요. 좀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. 어디 보자. 여기 있다. 와! 수술한 지 딱 3년 됐어요. 2021년 9월 달에 수술을 했고요. 지금 24년도니까 22, 23, 24. 딱 3년 됐네요. 시간이 와 진짜 빠르구나. 이때 수술복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일어나서 얼마 안 되고 찍은 사진이고요. 이거는 딱 일주일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. 꽤나 자연스럽죠. 이 병원이 잘하기로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수술한 지는 약 3년이 되었고요. 만족감이 얼마나 되냐? 만족이라 하면은 저는 수술이 잘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족감이 엄청 높습니다. 전과 후로 인생이 나뉜다고 보면 되고요. 저는 A컵이었고 지금은 D컵. D컵인데 좀 뭐랄까 흉통이 이제 작은 D컵 있죠. 75D 이렇게 나왔고요. 뭐랄까 너무 티나지도 않고 좀 자연스럽게 잘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.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기 전에 살을 좀 찌우고 오라고 하셨거든요. 그게 아마 이유가 지방이 좀 가슴에 차 있어야 수술을 하더라도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이 나온다고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아마도.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고 아무튼 만족감은 아직도 정말 만족하고 있다. 그때 어떤 걸로 했었냐면은 모티바로 했었습니다. 모티바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더 좋은 게 나왔다고 들었거든요. 저도 이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. 더 좋은 게 나왔다 어쩐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모티바가 뭐 부작용이 있다, 뭐 터진다 이런 건 못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전에 듣기로는 예전보다 수술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. 그 재료값이라고 하죠. 기존에 있던 그 값보다 좀 더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. 요즘엔 기본이 한 1,000부터 시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하길 잘했다. 그때 하길 잘했고요.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해 주신 흉터. 흉터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처음에 한 일주일 뒤쯤의 흉터입니다. 신기하죠, 여러분? 네, 저도 신기합니다. 어떻게 이걸 버텼냐. 첫날부터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. 진짜 아팠어요. 나는 근데 아니 맹장 수술이 더 아팠어. 가슴 수술보다. 가슴 수술은 한 첫째 날 12시간 정도만 좀 아팠고 그 다음부터는 일상생활 좀 했죠. 일어나는 거, 눕는 거 이렇게 좀 불편한 거 빼고는. 근데 내 기억이 좀 미화됐을 수도 있어. 그때 엄청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. 지금 흉터는 이렇습니다. 지금은 뭐 이렇게 들춰내서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몰라요. 좀 꽤 많이 사라졌다고 봐도 되고 저는 심지어 흉터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. 제 성격도 그렇고 뭐 굳이 해야 돼? 이래가지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흉터가 나름 예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. 좀 옅어지기도 했고 그렇게 진하게는 안 남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운이 좋았죠. 여러분들은 흉터 관리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신 거 촉감이 어떻냐는 질문인데 가슴 수술은요 일주일, 한 달, 3달, 6달
뭐 1년, 이렇게 3년 지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게 가슴 수술입니다. 물론 내 것과 같은 진짜 그 촉감은 당연히 가질 수 없겠지만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. 보형물을 집어넣어서. 당연히 그 자연스러운 그건 없겠지만 그래도 처음 지방을 이제 좀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보형물을 집어넣으신 분들이라면 좀 자연스러운 촉감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촉감 그래도 나름 괜찮거든요. 저는 아는 언니한테 만져보라고 했는데 자연스럽다고들 다 그랬고요. 언니! 내 가슴 만져봤죠? 어때? 네, 잘 들으셨죠? 네, 진짜 찌찌 같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자연스럽습니다. 근데 다만 누웠을 때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게 있더라고요. 좀 누웠을 때 옆으로 안 퍼지고 그대로 이렇게 막 밥그릇 마냥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전 자연스럽게 이렇게 팍 퍼지고요. 근데 뭔가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있는 건 있죠. 진짜 지방들은 막 이렇게 물 흘러내리듯이 하잖아요. 근데 요거는 그냥 제가 그 보형물 모양 그대로 그냥 이렇게 요 정도 흘러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자연스러움을 너무너무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. 당연히 보형물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그 인위적인 게 있어요, 여러분. 근데 뭐 이걸 모두한테 보여줄 건 아니잖아요. 막 빨가벗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. 그냥 자기 만족이고 뭐 요즘 비키니도 많이 입고 수영복도 많이 입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거기 가면 이제 또 가리고만 다닐 순 없으니까 뭔가 자신감 뿜뿜하고 싶다. 그럼 그분들에겐 나름 추천을 하고요. 그리고 그 다음 가격. 그때 제가 아마 영상에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마 800에서 900 정도 주고 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올랐다고 했죠. 기본이 1000이라고 합니다.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 부작용.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킨 것도 좀 있어요. 뭐냐면 가슴에 혹이 생겼습니다. 이게 뭐랄까 요 위쪽에 무릎 같은 게 생겼어요. 근데 이게 막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가슴 수술을 하고 약 한 달 뒤쯤부터 계속 여기에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. 처음부터 뭐 그냥 그다지 큰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뭐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서 이렇게까지 버텼던 것도 있고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어요. 뭐 아프지도 않고 뭐 그렇게 티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좀 커진 것 같은 제 느낌적인 느낌이 있달까요? 이 정도 혹이었다면 지금 한 이 정도? 미세하게 커지긴 했는데 굉장히 딱딱해요. 그래서 이걸 병원 측에 물어봤는데 뭐가 피가 뭉쳤다고는 하시는데 자세한 거는 뭐 조직 검사를 해봐라 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관리를 못한 탓인지 아니면은 약간 제가 또 걸리는 게 수술을 하고 일주일 만에 막 뛰어다녔어요. 그러다 보니 관리를 못한 제 탓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면 가슴 이제 몽울이 잡히는 느낌 있죠? 거기 요 조그마한 게 여기 있는 느낌? 근데 이걸 세게 누르면 아파요. 기분 나쁘게 아프다 해야 되나? 뭐가 있어요, 움직여요. 그래서 요거를 병원을 가서 뭐 정밀하게 뭐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저도 받고서 여러분들한테 뭐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이걸 더 이상 방치해둘 수는 없을 것 같고 병원을 좀 가봐야겠네요. 이런 걸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관리를 잘해라. 수술을 한들 그 이후의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염증이나 뭐 부작용 같은 거 누가 원해요? 구연구축 이런 거 되게 걱정되죠. 관리를 잘하면 돼요. 그 후에 의사쌤이 하라는 거 다 하고요. 약도 빼먹지 말고요. 하지 말란 거 제발 하지 말고요. 그러면은 진짜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. 하지 말란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이러면 진짜 여러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없어. 잘하면 대수술을 해서 뭔가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재수술을 하기에는 저는 여러분 그러기엔 또 싫거든요. 시간도 시간이고 언제 그 흉터 관리도 또다시 하고 그 아픔도 또다시 느끼고 전 할 수 없어요. 차라리 이걸 뭐 정밀 검사를 받아서 뭐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뭐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내 몸에 이상만 안 가져다 주는 거라면 가지고 살아야죠.
나만 신경 쓰이는 정도? 남들은 아무도 모르죠. 내가 여기 뭐 혹이 있는지 없는지. 또 이런 부작용이 하나가 저는 생겼습니다. 구형구축은 일단 아니고요. 구형구축은 이제 이 관리를 못했을 때 나오는 그걸 구형구축이라고 들었는데, 아무튼 그거 하나 때문에도 사람들이 가슴 수술을 좀 고민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. 아무튼 관리가 중요하다. 나는 괜히 뛰어다녀서 이런 게 막 생긴 것 같기도 하고. 어쩌겠어요. 내 탓이죠. 그 다음 뭐 이질감, 뛰어다닐 때 아프고 막 이런 걸 궁금하셨는데, 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뛸 때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아프고 좀 그렇잖아요.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아픈지는 잘 모르겠어요. 커졌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흔들리긴 해요. 엄청 흔들리긴 하고, 그 보형물도 원래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갑자기 무게가 딱 추가됐으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씩은 아파요. 네. 그 진짜 찐 여성분들의 그 고통을 조금은 느낀달까? 그래서 진짜 뛸 때도 좀 흔들리면서 불편한 점도 있고 이질감도 들고요. 지금은 뭐 내 한 몸과 같아졌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당연히 익숙해졌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. 내 몸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 라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. 너무너무 익숙해졌고 뛸 때 아파요. 엎드려서 잘 수 없어요. 저 마사지 받는 거 좋아했거든요. 타이 마사지 알죠? 그런 거나 이제 뭐 목욕탕 가면은 세심 받고 그러잖아요. 그때 이제 엎드리세요 하면은 이제 엎드리잖아요? 그럼 아파요. 왜냐면 이게 보형물이 안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막 이게 퍼질 수가 없어. 이 모양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예요.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붕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압박을 해오면서 좀 아파요. 그래서 엎드리지 않는 게 좀 좋고, 물론 잠을 잘 때도 엎드려서 자는 경우는 전 대부분 이거 수술 전에도 없었지만 수술 후에도 당연히 엎드려서 안 자려고 합니다. 원래도 앉았으니 뭐 이런 건 불편한 점은 못 느끼겠어요. 엎드릴 수가 없다.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한 거 생각을 해보면 없습니다. 네. 없어요.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보다는 지금이 좋아요. 지금이 좋습니다. 그냥 뭐 자신감도 생겼을 뿐더러 스스로에게 오는 그 만족감이란 것도 있고요. 옷핏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원래 옷핏은 가슴이 없을수록 옷핏이 예뻐요. 제가 느낀 바로선 그렇습니다. 가슴이 없고 좀 그래야지만 좀 부한 게 덜 하면서 여리여리 핏이 나오는데, 이게 가슴이 있다 보면은 여리여리 핏은 바랄 수가 없어요. 좀 그런 거는 힘들고, 그 대신 이제 볼륨감이 있죠. 볼륨감이 있는 대신에 부함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. 부함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진짜 실제로 가진 분들의 그 고통이 아닐까. 가진 만큼 좀 부해 보이는 게 좀 따라옵니다. 그래서 뭐 여리여리하고 그런 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이 여쭤보는 것 중에 처짐 정도를 여쭤보셨는데, 처짐 정도라 하면은 저도 사실은 이 날이 갈수록 원래 사람은 다 모든 게 처지잖아요.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. 근데 이게 또 무게감 있는 것들부터 더 처지는 게 또 맞잖아요. 그래서 요즘 들어 느낀 게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너무 처졌나? 왜 이렇게 처졌지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, 실제로 저번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갑자기 이 미친 것이 저한테 야, 너 근데 가슴이 왜 이렇게 처졌냐? 너 왜 이렇게 가슴이 아래에 있냐? 라고 하는 거예요. 이 미친 거사 하면서 엄청 욕을 했는데,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. 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지내다가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신경이 쓰이고, 거울 볼 때마다 그렇게 처졌나? 남이 생각할 정도면 그 정도인가? 라고 또 싶잖아요. 생각을 안 하다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또 이게 처졌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럴 때 또 쓰는 찬스가 있죠. 언니! 나 처졌어? 아니, 위에 있어. 네, 그렇대요. 아무튼 그렇게 허리가 짧아서 그래. 그런 거야?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그래 보이는 거임? 가슴이 너무 커서. 해답을 찾았어요, 여러분. 상대적으로 이제 상체가 좀 짧다 보니 조금 처져도 더 많이 처져 보이는 그 효과? 사실은 그렇게까지 처진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또
이 모양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엔 당연히 수술을 하고 말랑말랑해지기 전엔 당연히 이렇게 위에 이렇게 탁 있어요. 위에 팍 이렇게 가슴 팍 위에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점점 자 모양을 잘 보세요. 이렇게 점점 있다가 점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.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? 이렇게 여기 딱 접히면서 여기가 이제 접히는 부분이죠. 이제 여기에 땀이 차요 막. 이게 이제 배꼽 라인이고 이게 가슴 라인이에요. 처음에는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 이게 점점 처지면서 정말 진짜 형태 같은 그런 모양을 갖춰갑니다. 그래서 좀 더 처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더라고요. 보형물이 한 요쯤에 있겠죠. 지금 모양은 한 이렇다. 정말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. 처지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워요. 물론 이건 사바사, 당연히 케바케였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. 정말 가까운 지인이 가슴 성형을 한대. 그러면 나는 추천을 해줄 것인가?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할 것인가? 만약에 정말 가까운 지인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다 하고 좀 나의 콤플렉스를 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옷을 벗어보라 하고 제가 하나하나 다 봐줄 것 같아요. 너의 가슴은 지금 뭐 살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니 수술을 해도 너무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또 오히려 너무 예쁠 것 같다. 좀 극복이 될 것 같다. 아니면 이렇게 보고서 살이 너무 없어. 너무 없으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은 오히려 티가 나고 만족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. 이러면서 좀 말릴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겠어요. 요즘 보형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보형물을 좀 고르는 기준에서는 10년 동안 부작용이 없던 거, 그나마 적었던 거 뭐 이런 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좀 고르면 낫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나온 보형물들은 잘 모르겠네. 뭐가 좋은지. 아무튼 뭐 가까운 지인이 스트레스 받다 하고 막 그러면은 좀 오히려 추천을 해줄 것 같습니다. 근데 원래 가지고 있는 것도 나름 있고 그러면은 굳이 싶을 것 같긴 해요. 나름 있고 뭐 딱히 거기에 대한 뭐 불만족감도 없고 그런다면은 뭐 굳이 해야 될까 싶긴 합니다. 근데 잘 모르겠어요. 저도 막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비율로 따지자면 추천 한 80% 정도 하고 비추천이 한 20% 정도? 이거면 그냥 추천이잖아. 네, 저는 추천한다. 더 크게 혹은 조금 더 작게 다시 할 의향은 있나요? 없습니다. 저는 그냥 이대로가 만족스럽고요.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냥 더 크게 할 걸 붓기 빠지고 보니까 좀 작아진 것 같은데도 없었어요.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만족을 하고 있고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의사 선생님께서 잘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할 생각은 없어요. 뭐 내 몸에 이상이 있고 꼭 제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뭐 재수술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없습니다. 3년이 지난 지금 좀 뭐 통증이 아직까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주셨는데 통증은 사실 가슴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는 이상은 일상생활에서는 아예 못 느끼는 그냥 통증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뛸 때 이제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 느껴지는 통증 그런 거 빼고는 뭐 갑자기 찌릿 막 이런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제 뭐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일상생활 지내다 보다가 찌릿하는 순간이 있다고들 하던데 저는 그거를 한 1년 차 때까지만 느꼈고 그 이후로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이렇게 있다가 뭐 이런 정도? 지금은 아예 통증이 없다.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.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절개를 했잖아요. 절개를 하고 그 사이를 이제 비집고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가슴 아래쪽에 신경이 있대요. 신경이 있는데 이게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제게 해주셨지만 이 신경을 피해 갈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당연히 신경이 끊길 수도 있고 감각이 좀 둔해지거나 사라지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라졌습니다. 감각이 없어요. 이 가슴 아랫부분이 좀 감각이 둔하고 우리 이제 치과 가면은 잇몸에다가 마취 주사 놓잖아요. 그 마취 주사를 이 가슴 아래다 한 느낌? 굉장히 둔하고 감각이 없어요. 뭐 신경 쪽을 뭐 건드렸다는 얘기가 되겠죠.
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당연히 여기 비집고 제가 듣기로 뭔가 이 사이에 그 보형물을 집어넣는다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신경 손상이 아닐까. 근데 이것도 불편함은 없습니다. 아직까지 못 느꼈어요.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주셨던 그런 질문들에 답변을 해보았는데 좀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거 이후에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,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령은 여러분 언제나 신중해야 되고요. 내 몸에 다른 무언가를 집어넣는다는 건 굉장히 작은 일로 보시면 안 되고 엄청 큰 일입니다, 여러분.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좀 유쾌하게 풀고자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한 선택이었고요. 콘술도 마찬가지고 어떤 수술을 해도 부작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꼭 하시고, 꼭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, 성령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그냥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만족감을 지닌 그런 성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성령 권장 영상은 아니었고요. 그냥 저의 후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, 여러분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